저는 꼭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대구 친구랑 술을 마시면 굳이 참소주를 찾고, 부산 친구는 좋은 데이 없나 하면서 메뉴판을 샅샅이 뒤집니다. 광주는 또 입세주, 충청은 린, 제주도를 놀러가면 너도나도 한라산 뚜껑을 까죠. 분명히 똑같은 유리병에 도수도 비슷하고 생각 없이 취하다 보면 그게 그 술 같은데 또 오묘하게 다른 느낌이 드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마시는 소주 브랜드가 이렇게 싹 다른 걸까요? 이게 단순히 물맛의 차이나 고향 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털어넣던 소주 한 잔 뒤에 숨겨진 지역 소주의 탄생 역사, 저랑 한번 알아보시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197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소주 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전국의 골목골목마다 소주를 만드는 소형 양조장이 무려 200여 개나 난립해 있었죠. 회사마다 도수도 제각각이고 옆 동네 소주 공장 까내리면서 피 터지게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소주 시장을 바라보며 골머리를 썩이기 시작합니다. 사유는 딱 하나, 바로 세금 걷기 너무 빡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소주 공장이 수백 개나 퍼져 있으니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 집계하기도 힘들고, 작은 공장들은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거나 순식간에 부도 나버리기 일쑤였던 겁니다. 결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칼을 빼듭니다. 행정구역 1개도에는 무조건 소주 회사 단 한 개만 남기고 싹 다 합병해라 라는 이른바 1도 1사 원칙을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말이 합병이지 행정명령 한 방으로 수십 개의 양조장들은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들고 가장 덩치 큰 한 개 업체로 싹 다 몰아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주 회사들을 다 합병시켜 놓으니 이제는 서울의 거대 자본 소주 진로가 지방 상권을 다 씹어먹을까봐 지방 업체들이 징징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부는 1976년 연이어 미친 법안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바로 자도주 의무구매 제도였습니다. 각 지역의 주류 도매상들은 자기 지역에서 만든 소주를 전체 물량의 50% 이상 사서 팔아라 라는 법안이었죠. 이 자도주 의무 구매 법안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소주 지도에는 지역별로 소주의 왕들이 하나씩 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의 진로, 대구 경북의 금복주, 부산의 대선, 경남의 무학, 전남 광주의 보혜, 충남의 선양, 제주의 한라산, 이렇게 생겨난 각 지역 일장 소주들을 법이 철통 방어를 해주니 지방 소주 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지역 점유율 대다수를 먹으며 그야말로 돈을 쓸어남는 지방 소주 킹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자도주 의무 구매 제도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고 기업 경쟁을 막는 위헌이다 하고 지역 소주 카르텔을 싹 깨부숴버린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지방의 소주 빗장이 열리자마자 수도권 공룡기업의 소주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전국 지방 상권으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이 침공에 놀란 지방 소주 회사들은 목숨을 건 지역 자부심 마케팅으로 맞섰고요. 우리 지역 소주 마셔야 지역 경제가 산다 라며 감성 마케팅을 펼쳤고, 여기에 지방 사람들의 끈끈한 의리가 결합하면서 지역 소주의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됩니다. 심지어 경남 무학의 좋은 데이는 당시 파격적이었던 16.9도의 순한 소주를 개발해서 역으로 서울 상권을 쳐들어가는 기적의 반격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역별 소주 문화는 복잡한 주세법부터 각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까지 섞여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 소주들이 모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경상도는 조금 달랐는데요.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부산입니다. 원래 부산은 1970년대부터 C1 소주를 만들던 대선 주조가 점유율 90% 이상을 싹 쓸어 담던 독점 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30에서 50대들은 부산하면 C1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옆 동네 창원의 무학이라는 회사가 아까 언급한 좋은데이라는 16.9도짜리 순한 소주를 들고 부산 상권을 침공합니다. 당시 나오던 소주들은 19에서 20도의 도수를 웃도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독한 술에 지쳐있던 대학생, 여성 손님들을 사로잡으면서 순식간에 부산 바닥에서 대선 주조를 끌어내리고 점유율 70%를 빼앗아버리는 미친 대역전극을 썼죠. 왕좌를 뺏기고 망할 뻔했던 대선 주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7년 7080 감성을 자극하는 레트로 디자인의 대선을 재출시하며 대선 주조 또한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합니다.
부산 소주의 자존심을 되찾자, 부산 향토 기업을 살리자라는 감성 마케팅과 실제로 깔끔한 목넘김으로 2030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았고 부산 상권을 다시 반반으로 쪼개놓는 데에 성공했죠.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맥주는 왜 지역 맥주가 없었나요? 바로 유통기한과 초기 공장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통기한을 먼저 살펴보자면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유통기한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홉과 효모가 살아 숨쉬는 생물로 봐야 합니다. 캔이나 병은 1년, 생맥주는 겨우 3개월이 지나면 맛이 변해버립니다. 기술력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지방에 작게 맥주 공장을 지어봤자 차가운 냉장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면 맥주가 이동하는 도중 싹 다 쉬어버렸던 거죠. 두 번째로는 맥주 제조 면허의 기준이 너무 빡셌습니다. 소주는 주정을 가져와 물을 섞는 방식이라 공장 설비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거대한 가마에 보리를 끓이고 수주일 동안 발효시키는 거대 시설이 필수적이었죠. 당시 정부는 맥주 면허를 줄 때 연간 6,000kl 이상의 생산 능력을 의무화했습니다. 돈 없는 지방 소주 회사는 엄두도 못 냈고 어마어마한 대기업 자본을 가진 오비와 하이트 단 두 기업만이 80년 동안 대한민국 맥주판을 싹 독점하게 된 거죠.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20대 사이에서는 소주 대신 달달한 하이볼이나 와인, 고급스러운 위스키로 취향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화려한 술보다 찌든 하루 끝에 기댈 수 있는 건 가볍게 털어넣는 쌉싸름한 소주 한 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엔 팍팍한 삶을 달래주던 고마운 우리 소주도 한 번쯤 더 아끼고 찾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